네,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안녕한 국민은 없습니다. 왜요? 어제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가족들의 네, 기자회견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진짜 그거 못 듣겠더라고요. 못 듣겠다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가? 저는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래서라고 하는 게 뭘 뜻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국가배상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했다고 또 나중에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돈으로 해결할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크게 나가라. 세월호처럼 넘기다가 실패한 박근혜의 길로 왜 가느냐. 영정도 입회도 해서 공식적인 참배도 하고 대통령이 진짜 진정어린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총리 등 내각 사퇴, 대통령실장 사퇴 등 조직 개편을 하고 이상민 장관 등 감옥 보내야 된다. 그거 다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검토할 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태는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공식적인 정치적 책임도 묻지 않고 형사적 책임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용산 서장, 뭐 상망 반장, 용산 소방서장 이거 가지고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큰 정치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당신은 좁쌀 정치를 하면서 큰 정치가 아니라고. 밴댕이 속 정치를 하면서 거산 거기 가셔서는 지금은 거산의 큰 정치를 되새길 때다. 네, 큰 정치 강조했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거기 큰 정치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인터뷰를 해서 MBC 문제도 대통령이 감정을 상해가지고 그랬다. 대통령이 감정대로 하면 돼요? 속상하면 별것 다 하나? 이건 아니죠. 그러면 그 우리 실장님 정치 구단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구단이 보시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내공은 한 몇 단쯤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당신도 정치 이제 시작했다고 대통령 처음 해봐서 모른다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초급 1급 정도 될 것 같아요. 1단도 아니고 1급?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후려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후려치시는 거 아니에요? 후려친 게 아니죠. 그래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저는 6개월 될 때까지 그래도 달라질 거다. 저는 진짜 협력했습니다. 한다고. 잘하는 것처럼. 제가 자꾸 얘기지만요. 이번에 G20 다녀오셔서 어떤 보수 언론도 누구도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지만 저는 미중 정상회담 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전치하자. 오늘 또요. 연합 인포맥스 선재규 기자가 한 걸 봤어요. 보니까 후속 조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세안 거기서 아무튼 G20. G20 후속으로 미중 에이펙에서 미중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했는데 역시 대만 문제가 주가 되지만은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한테 이런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자꾸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초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왕이 장관하고 부장하고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대화가 돼가는데 나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정치를 하려면은 지금 박진 장관이나 권영수 장관 등을 중국, 미국에 보내서 사전 정치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건 하지 않고 이게 그 정치하는 거 보면은 진짜 1급도 제가 많이 준 거예요. 종종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평가하시던데 김건희 여사의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몇 급 내지 몇 단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단 되는 것 같아요. 예? 3단. 윤석열 대통령은 1급이고 김건희 여사는 3단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언론의 노출량이 또 그러한 어떻게 됐든 홍보건 뭐건 좋은 방향으로 잘 정제시켜서 나오잖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할 때 굉장히 신선하지만은 반드시 실수한다. 네. 얼마나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 기자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했어요. 딱 그대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도어 스태핑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이은 제1 목표고 지금까지 자랑하는 도어 스태핑, 직접 소통 이걸 또 6개월 만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그 중단을 했는데 중단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모든 걸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래도 참모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 했는데 보니까 MBC 어제 그제 그 도어 스태핑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께서 하시는구나. 참모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본변인이 다 해버리니까 대변인이 없는 거예요. 본변은 대통령의 본변인 본인의 말을 본인이 한다고 해서 그렇죠. 본변인. 대변인은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대변인이 필요 없어요. 이건 똑같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본변인이고 뭐 다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대변인이 없어. 그래요? 이 정치 돌림병인지 유전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중단을 화나서 그런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화나서 그런다. 대통령도 화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른답게 감히 이건 불경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대통령한테 여유를 찾으라고 그런 충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화날 일을 화내야지 이상민 장관한테 화를 내서 조치를 하면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요. 저 유족들이 그래도 좀 진정돼요. MBC한테 화내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해버리면은 언론을요 이렇게 탄압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풍이 불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6개월이 대북, 정치, 경제, 민주주의 총체적 위기다. 그렇게 봐요. 일각에서는 이런 진단도 있던데요. 자, MBC 문제,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막 이러면서 MBC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12구 참사 문제가 묻혔다. 요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12구 참사는 묻히지 않습니다. 어제 그분들 기자회견 하는데요. 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만나지도 못하게 뿔뿔이 헤어놓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서해에서 사람 하나 죽으니까 국방장관도 구속하는데 이게 뭐냐? 절대 전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건 잠시는 흩어질 수 있지만은 슬픔을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체가 된다. 거기에서 분출이 되면은 제2의 세월호 사태처럼 몇 년간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실패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왜 가냐고요. 이 검찰 사고로 사고다. 참사랑 안 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사망했다. 예. 희생자랑 안 하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리본 까꿀로 달아라. 했다가 국민 여론이 되니까 마지막 날 참사 희생자 네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 글쎄 들고 나오는 게 뭐 국가배상특별법 사고로 처리된 것 배상이 적으면 특별법으로 해주겠다.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어떻게 돈하고 바꾸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만 더요.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했으니까 어제 장경태 의원을 고발을 했거든요. 뭐 사진에 뭐 조명을 썼다 안 썼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장경태 의원이 뭐 포르노 빈곤 포르노. 빈곤 포르노 이 얘기했을 때도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듣는 것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듣는 것은 안 좋은 어감이고 또 캄보디아 애하고 사진 찍은 게 대통령실 공식 기자를 데리고 가서 언론에 오픈했으면 이런 사고 안 나요. 아 그렇죠. 예. 자기들이 전속 사진사 데리고 와서 건산 사진만 내보내고 보도자료 내서 이대로 써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언론관이 틀린 거예요. 대통령 김건희 여사 네. 대통령실 홍보수석 틀린 거예요. 네네네. 왜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내보냅니까? 이게 북한도 요즘은 그런 짓 안 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사진을 저도 보니까 제가 맨 먼저 그랬어요.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다. 아 예. 뭐 시선을 맞춰서 이런 건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에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아니면 아니지. 물론 장경태 의원이 그 뭐 댓글 보고 했다 외국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지만은 꼭 그것을 고발까지 했어야 되냐? 고발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정치권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내분이 기자나 야당 의원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과민 반응하고 고발까지 해서 되느냐. 이건 이러면 고발공화국 되는 거지. 실장님이 청와대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있었죠. 청와대에 계실 때 야당 의원 상대로 청와대가 고발한 적이 있었나요? 전 기억 없어요. 그런가요?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예. MBC도요. 이거 내가 오직 했으면은 해방구역이라겠습니다. 얼마나 두드러 패든지. 아 김대중 정부 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MBC는 뭐 시종일관 권력에 대해서 두드려 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심하게 팼지만은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한테 얻어맞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고쳐가야지. 저렇게 화내면 안 돼요. 팬게 아니라 비판과 감시.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지. 뭐.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얘기 여쭤보기 전에 복당이 되신 거예요? 아직 신청 상태예요? 아직 뭐 검토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복당은 안 된 거죠? 네, 복당 그러면 안 됐어요. 이제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한번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김용 부원장 당무 정지시켜야 된다는 주장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 나왔고 더 나아가서 비록 그 직서로 합법은 아니지만 용태 인가에 준한 어떤 주장도 나왔는데 엎어진 소치라고 했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 이 국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하고? 예. 왜요? 지금 현재는 사실로 확정된 게 없잖아요. 음. 그리고 김용, 정진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연결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 이분도 대통령 지지도 1등이었으니까 무서워서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예. 진실성에 대해서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도 1등이었으니까 내가 말을 못했다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자
내일 김만배 씨인가가 내일 모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마 나오죠. 내일 나오죠. 새벽에. 네. 예. 유용규 씨,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1년까지 있다가 거기 살아보세요. 얼마나 나가고 싶은가. 별 유혹을 다 해요. 네.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얘기를 김용, 정진상 씨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달라요.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의 전제는 이러다 당까지 망한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음.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되나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다 매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는 또 이제 그 노영민 그 전 청와대 그러게 비서실장이 말이에요. 나왔죠. 자,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지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쉽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이재명 대표 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은 민주당을 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쳐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네. 이런 걸로 나가고 있다. 이것을 그러면 기다리고 나 잡아가시고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이냐고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에 단결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노웅래든 가리지 말고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 당연히 대응해야죠. 네. 그것이 동지예요. 같은 당이라는 게 무리당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유죄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유죄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건 받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럼 그때까지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정치가 도의가 있고 국민이 있는 거예요. 민심이. 지금 민주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총력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현재는 나는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동지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부터 너는 기다. 그러면 내가 150억 받아서 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예. 대선 자금 비자금 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 과거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참. 그렇죠. 예. 나는 무죄 믿어달라고 받으셨죠? 하고. 그때. 내가 다 150억 먹었다고 언론이 국민이 비난할 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인혁당 그렇게 억울하게 사형당하니까 지금 사형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당이면은 본인들이 사실이라고 할 때 또 알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네. 하면 본인들이 나가줘야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고맙게 하지 말고 열심히 싸우세요. 제가요? 네. 박지원 월드컵도 MBC랑 하잖아요. 박지원 전 얼마나 청와대 국민들이 MBC 성원하냐고.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